숫자에 속지 마라. 숫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누가 잘 살게 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공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많죠. 국민들이 부지런해서인가? 그럼 못 사는 나라는 다 게으른가? 잘 사는 나라는 다 부지런한가? 프랑스가 부지런한가? 독일이 부지런한가? 독일의 한국 집에서 일했던 지인에 따르면 자신은 한국처럼 토요일에도 일했고 독일은 주 5일제를 하더라. 퇴근도 빨랐고 실제 같이 근무했을 때도 열심히 하지 않더라. 이 시기 우리나라는 토요일에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독일과 지금의 독일 훨씬 더 잘 삽니다.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잘해서 이것도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국제사회가 부흥기인가 쇠퇴기인가도 중요하죠.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또 나라의 정책이 우연히 세계의 흐름과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웃 나라에 전쟁이 나서 물건을 많이 팔아서 잘 살 수도 있겠죠. 등등 너무나 많은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뉴딜 정책. 미국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933년, 1938년까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일련의 경제 프로그램이자 공공사업 계획인 동시에 금융개혁과 규제 정책. 우리는 뉴딜 정책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정책으로 배웠지만 지금은 2차 대전이 미국을 공황에서 벗어나게 한 앵커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결론이라 그래요. 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우선은 지금은 이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라는 것은 경제의 수치가 좋아졌다, 숫자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영향력은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공을 갖고 싶은 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대통령을 뽑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의 리더는 숫자로 말할 수 없다. 1970년대에 북한의 김일성은 우리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나 망했죠. 그리고 숫자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을 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의 판단 기준은 없다는 것인가? 제 생각은 기본만 봐라. 그를 위대하게 보지 말고 기본을 하는가? 다시 말해 기준을 인권, 평등, 자유 같은 이와 같은 경제가 아닌 수치가 아닌 보이지 않는 거, non-material적인 거 등등을 잘 지키려 노력했는가? 이게 되겠죠. 또한 유엔이 만든 여러 기준을 잘 따르며 순위를 상위에 유지하고 있는가 또는 상승하는 중인가 등등. 그러므로 기본적인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다 맞을 거라 봅니다. 세계 기준과 방향성에 맞춰 살고 있도록 잘 이끌고 있는가 등등이겠죠. 경제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할 수 있어요. 물론 대통령의 역할도 크죠. 정치의 역할도 큽니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이 어렵다는 거죠. 자, 모든 영어는 다 동일합니다. 학원의 영어 성과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입시학원의 경우 원래 성적이 높은 애들이 많으면 입시 결과가 숫자에 높게 나옵니다. 학원이 맞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숫자에 강한 신뢰를 가지죠. 숫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진실이면서 또 거짓이기도 하죠. 숫자를 보기보다 그 강의에 추구하는 방향을 보는 게 맞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리더의 자질은 보이지 않는 것, 인권, 평등, 자유, 그리고 유엔의 세계적 기준을 잘 따르는가 기타 등등등. 그러므로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것을 방향성을 잘 추구하고 있는가. 구문독해 위주의 수업에서 리스닝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구문독해가 맞는 방법인지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구문독해나 끊어읽기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유럽이나 미국의 세계 여러 나라들도 구문독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
끊어읽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리스닝도 표현을 암기해서 하는 것은 우리말에도 그런가? 다시 말해서 우리도 표현을 암기해서 우리말도 하는가? 영어는 내가 왜 이해가 되고 들리는지 몰라야 정상적인 학습법입니다. 영어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왜 이해가 되지? 왜 들리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던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방식의 방법은 좋지 못하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자, 숫자는 어떻게 거짓말하나 보도록 하죠. Let's deal with the cliché right up the front. 자, deal with 다루다는 거죠. cliché 상투적인 어구. 상투적인 어구를 한번 다뤄봅시다. right up front 바로 맨 앞에 있는 다시 말해서 먼저 이것부터 다뤄봅시다. 바로 앞에 있는 상투적인 말을 다뤄봅시다. Figures lie and the liars figure. 상투적인 말이라 그래요. 이게 숫자는 거짓말하며 거짓말쟁이는 숫자를 판단한다. Like most cliché. 대부분의 상투적인 이런 말처럼 It contains a grained truth. 진실에 어느 정도의 알맹이는 담고 있죠. It's possible to lie with numbers. 숫자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ven those that are accurate. 그것들이 실제 정확하다 할지라도 Because numbers rarely speak for themselves. 숫자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They lead to interpreted by writers. 그 숫자는 작가에 의해서 글쓴이에 의해서 해석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writers almost always. 그리고 작가는 항상 거의 항상 아젠다를 갖고 있죠. That shaped interpretation. 그 해석을 만들어낼 그러한 계획 또는 아젠다를 갖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uppose the crime rate in the city. 도시의 범죄율을 가정해 봅시다. Where you live.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Have fallen from 100 crimes. 100명의 범죄, 100번의 범죄에서 per thousand resident. 거주자 1000명당 100명. 그러니까 10분의 1 되나요? 4 years하고 4년 전에. 그랬다가 50 per thousand this year. 올해는 50으로 범죄율이 줄었어요. 반을 준 거죠. The mayor and police chief. 시장과 경찰서장은 who are running for re-election. 재선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crow, 까마귀처럼 떠들어대겠죠. The crime rate has been cut in half. 범죄율이 cut in half, 절반으로 줄었다. During our time in office, 우리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 But 그러나 their opponent, 그의 상대방은 spin the figure, 어나더의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숫자를 풀어갑니다. One out of every 20 citizen Springfield. 매 20명당 한 명이 스프링필드에서는 will be crime victim this year. 올해 범죄 희생자가 될 거다. And point out, 그리고 지적합니다. Crime rate nearby city. 인근에 있는 도시의 범죄율은 has fallen by 2/3, 3분의 2까지 줄었다. Over the same period, 같은 기간에. Suddenly, that 50 per thousand, 갑자기 그 1000명당 20명이라는 50명이라는 그런 범죄가 looks like a sobering number. 심각한 숫자로 보이기 시작한다. 어때요? 숫자라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이 말 항상 기억해 두시고, 어느 학원에서 학생들을 무슨 대학교에 얼마만큼 보냈다, 이거는 그 학원이 보낸 건지 아니면 그 아이가 거기 안 가도 갈 수 있었던 건지는 아무도 모르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성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방향성. 정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리더를 선택할 때는 저 사람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이끌 것인가를 봐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경제를 살렸어. 이런 거는 자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제 유가가 떨어져서 경제가 활성화된 건지 올라가서 뭐가 활성화된 건지 아무도 몰라요.
알기도 쉽지 않죠. 그냥 주장할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방향성이 중요하다. 영어도 마찬가지.